갑자기 스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종종 있잖아요. 아니면 곁눈질로 무언가가 보일 때도 있죠. 혼자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스스로 조심하시면서 주위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est ça, je savais. Mais à ce point, si belle, maintenant que la vie t'a quitté. Peut-être je devrais te garder ainsi. Chez nous, chez moi. C'est ça. Allez, allez. Pourquoi si belle maintenant? Je savais, mais pas à ce point si belle. Maintenant que la vie t'a quitté, ne pourrais-je te garder? Te regarder un peu plus longtemps que tu m'as quitté. Je peux t'enterrer. Voilà, c'est ça. On va faire ça.
라디오 단칸방. 안녕하세요. 라디오 단칸방의 DJ 김유진입니다. 이번 주도 모두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이번 주에 TTC 때문에 매우 열받는 일이 참 많았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는데 버스가 그냥 저를 무시하고 간 적도 많았고 버스가 그냥 안 온 적도 많았고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왜 이렇게 버스와 이렇게 악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갑자기 날씨가 이상해졌어요. 어제도 막 비가 오고 막 번개가 쳤나? 아무튼 요즘 날씨가 참 왔다 갔다 하는데요. 비도 예전보다 자주 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7월 말인데 한참 더워야 할 시기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춥다는 거예요. 정말 캐나다 여름 너무합니다. 이제 곧 여름이 끝나나요? 벌써 이렇게? 아무튼 참 아쉬운데요. 저희 단칸방에 대한 업데이트는 모두 단칸방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 radiodkb radiodkb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라이크를 누르시면 업데이트를 뉴스피드에서 보실 수 있겠죠? 또 저희는 대체적으로 상업적으로 배포되지 않았던 음악들이나 아티스트 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음악들을 선곡표에 올리고 있는데요. 보컬 커버, 악기 커버, 가사, 랩, 작곡, 디제잉 등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모두 받고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메시지로 노래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음악을 듣고 싶어서 안달난 저희 단칸방에 지금 바로 노래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나는 음악에 취미가 없어서 흑흑 하며 아쉬워하시는 분들에겐 지금껏 올라왔던 아티스트 분들의 음악 중에 마음에 드는 노래로 메시지로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선곡표에 올려드리니까요. 청취자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단칸방의 오프닝 테마곡은 황병기 씨의 미궁이었고요. 선곡표 1번 곡으로는 야야의 살인자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냠냥 특집에 맞춰서 이번 편에는 특별히 온라인 게임 OST나 뮤지션들의 음악을 선곡해 보였습니다. 다들 듣고 식은땀 많이 흘리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익숙한 게스트를 모셔볼까 합니다. 이분이 참 무서운 거를 정말 잘 못 참으세요. 어떻게 또 이렇게 게스트로 나오셨나 참 궁금한데 게스트로 나와야 하는 저희 단칸방의 작가 최희재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단칸방의 작가로 일하고 있는 최희재입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제가 반가워요.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그런데 보기보다 좀 겁이 많아서 그냥 무서운 사진 같은 거 보고 그러면은 밤에 잠 못 자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런 특집에 나오게 되다니 참 저도 참 놀라운데요. 도대체 정말 벌써부터 소름 돋은 채로 지금 계속 앉아 있고요. 희재 씨가요 평소보다 말수가 많이 적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지금 지금 이렇게 방에 불을 꺼놓고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데 뭐 구석에서 토시오가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기대 많이 해주세요. 불 꺼놓고 들으세요. 네, 모두들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실 공포 특집으로 저희 단칸방 14호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너무 재밌을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녹음하면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혹시 막 녹음하다가 막 귀신 목소리 녹음되고 이런 거 아니죠? 목소리면 다행이죠.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제일 멀쩡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저희 음악 작가인 송호진 씨인 것 같네요. 정말 멀쩡하게 앉아있다 못해. 겁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를 아주 놀래키려고 준비까지 했더라고요. 맞아요. 미리 눈치챘죠 저는. 그러니까요. 참 사실 뭐 사연으로 사연으로 이제 메시지에 청취자분들께서 심령사진 같은 거를 보내셨을까봐 되게 무서웠는데 그게 가장 힘든 점이었고요. 정말 단칸방 라디오를 하는 이래로 제일 힘들었던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놀래킨 건 네. 음악 작가 성어진 작가 두고 봅시다. 네,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았죠. 보내주는 거를. 잘했어요. 저는 클릭을 해봤죠. 다 제가 호기심도 많고 겁도 많아서 참 이것저것 다 눌러보는데 호진 씨가 그때 보낸 링크를 클릭을 했는데 무서운 사진이 갑자기 탁 떠서 이 자식을 막 라는 생각을 했죠. 욕하지. 네. 때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걸로 한번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네,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네. 이제 뭐 재밌는 거라고 재밌는 뭐 동영상인지 뭐 그런 거라고 보내줬는데 귀신 얼굴이어서 한 3개월간 컴퓨터를 켜지 못했었어요. 와, 3개월간이면 참 기네요. 네. 뭐 그럼 희재 씨는 뭐 평소에 영화나 무서운 이야기를 즐겨 보시나요? 저는 일단 영화는 거의 즐겨보지 않고요. 예전에는 호기심에 좀 봤는데 요새는 몸이 힘들어서 공포 영화는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무서운 얘기는 좋아해요. 그래도 읽는 거는 좀 괜찮은데 네. 벌레가 나오는 종류는 좀 벌레 하면은 전 지금 그런 거 못 봐요. 그 네이버 웹툰 중에 심연의 하늘이죠. 그거 벌레가 많이 나오는 웹툰인데 좀 재밌더라고요. 벌레가 정말 리얼해요. 네, 그러면 유진 씨는 네. 좋아하세요? 이런 거? 네, 저는 공포 영화 중에 선호하는 장르가 있다면 좀비랄까요? 제가 좀 취향이 좀 마니악해서요. 이럴 때는 좀 약간 마니악해서 이럴 때만인가요? 다른 건 아닌가요? 다른 것도 생각해보니까 마니악하네요. 아무튼 웬만한 영화는 다 잘 보는데 근데 솔직히 뭐 요즘 뭐 외국에서 나오는 무서운 영화들은 대체로 그냥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영화들은 좀 약간 무서웠던 영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어떤? 알포인트? 알포인트 무서웠죠. 왜 봤는지 모를 정도로 왜 제가 봤을까요? 맨날 막 무서운 영화 추천 뭐 있어요? 이러면 맨날 알포인트 이러는데 정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들. 그거 되게 사람 심리랑 이런 게 너무 무서워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제 기억으로는 되게 그랬어요. 진짜 거의 반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비주얼 이펙트랑 사운드 이펙트가 너무 잘 하모니가 잘 어우러져가지고 그게 약간 막 카메라 뷰 같은 걸로 막 바뀌고 그러잖아요. 귀신 뷰로. 네, 그게 가장 소름 딱 귀신 뷰로 바뀌는 순간 소리와 함께 들리는 네, 아무튼 참 무섭고 재밌는 영화였는데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시청각이 아니고 오늘은 청각만이니까요. 이야기 위주니까 기대가 되시죠? 그나마 좀 지금 상당히 긴장했는데 희재 씨 정말 긴장하셨어. 네. 저희 그러면은 긴장을 좀 달래기 위해서 과연 달래질까요? 달래기 위해서 두 번째 곡을 듣고서 흥미진진한 사연과 이야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 만땅 해주세요. 두 번째 곡은 무서운 온라인 게임 아이온의 OST 죽음의 왈츠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소름님께서 써주신 사연입니다. 벌써부터 소름이 돋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서 퍼왔습니다. 지금 적는 이야기는 제가 20대에 들어서면서 겪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특히 20대에 들어서면서 그런 쪽으로의 영감이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자신이 그런 스산한 기운을 잘 느낀다거나 이미 무언가 보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무시하시고 몸 조심하세요. 신경 쓰고 자꾸만 호기심을 보이다 보면 어느새 그것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늦었을 때가 많아요. 그것들은 당신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전 친구들과 함께 여행 도중 이리저리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느 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곳의 기운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이 없었던 제 친구는 계속해서 산 위로 더욱더 안으로 차를 몰았고 어느 정도 올라간 후 후진으로 꺾어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눈에 어떤 폐가 같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산 중턱쯤이었는데 버려진 듯한 판잣집 같은 것이었습니다. 산길이라 운전이 힘들어 차가 잠깐 멈춘 새에 빠르게 그 폐가를 곁눈질로 둘러보는데 창문 쪽에 무언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 창문을 곁눈질해서 정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았죠. 대나님에도 그렇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창문에서 저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이 끼쳤던 것은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입도 눈도 새까맣더라고요. 뻥 뚫린 것처럼요. 대낮에 멀리서 보는데도 너무 새까매서 자꾸만 눈이 갔습니다. 저는 대낮에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식은땀을 흘리며 운전하던 친구에게 빨리 차를 빼라며 계속해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본 것을 눈치채면 쫓아올 것 같아서요. 그러는 새에 그것은 집 바깥으로 어느새 나와 있었습니다. 빤히 저희를 바라보면서요. 오묘한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우리가 그 안으로 넘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을 재촉해서 서둘러 차를 몰고 내려가는데 저는 정말 등골이 오싹하다 못해 눈물이 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러고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는데 그것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들과 성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 그것들이 저희를 목표물로 삼은 듯 따라붙었습니다. 다행히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느리지 않게 따라왔고 저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뒤돌아보니 여성으로 보이는 것이 앞서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던 그것인 것 같아 보였죠. 머리카락이 길고 처녀 귀신 같아 보였었습니다. 쩔뚝거리며 따라오는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부디 빨리 그것들의 기운이 서린 숲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랬는데 다행히도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숲을 나와 도로에 신호등에 섰습니다. 뒷 창문으로 보니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며 창문을 내리려는 순간 그것이 창문에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끝은 아직도 숲이 끝나고 도로가 있는 경계선에 대고서 몸이 찢어질 정도로 늘어뜨린 기형학적인 형태로 창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검게 파낸 것 같은 눈으로 창에 밀착해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그렇게 되면 눈치를 채고 붙을까봐 눈물도 소리도 내지 못한 채로 정면만 보았습니다. 차가 달리기 시작하니 숲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떨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길게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트라우마로 남아있네요. 정말 여러분들 호기심 갖지 마세요.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표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는 것들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네. 그 뻥 뚫린 눈 하니까 네. 생각나는 네. 그 자유로 귀신. 네, 자유로 귀신 있죠. 잘 아시죠? 그거 생각나요. 맞아요. 예전에 그 신지 씨가 어느 방송에서 그 뭐라 그랬지? 그 했던 얘기죠. 선글라스 낀 그 고속도로에서 여자인데? 밤에 가는데 네네.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이렇게 밤인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히치하이킹을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차를 네. 타고 옆으로 가는데 거기가 선글라스가 아니라 뻥 뚫린. 으악. 여기도 네, 정말. 그거 나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예. 지금도 무섭지만. 네. 진짜 여기도 보니까 뭐 눈하고 입이 다 뻥 뚫렸다는데 새까맣게. 소름 돋아. 저도 진짜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정말 꼼짝 못할 것 같아요. 그나마 친구들이랑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럼요. 만약에 혼자 있었다면? 뜨른뚱. 정말 집에서 토시오를 보는 것보다 더 무섭겠는데. 정말 토시오 상상하는 것도 정말 무서운 일이죠. 맞아. 집에서. 그거 처음 봤을 때도 어찌나 무섭던지. 맞아요. 막 그 이불 속에서 그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네, 있죠. 그 귀신 나오는. 네네. 그 그거도 부분이 참 정말 인상 깊게 정말 임팩트가 너무 강했는데 이거랑 비슷한 귀신 나오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이 사연에 뭔가 링 같은 느낌 나지 않나요? 이렇게 막 쫓아오는 게. 맞아요. 귀신이 많이 쫓아오죠. 대부분 여기 뭐라고 해야지? 되게 어드바이스식으로 써주셨어요. 사연을. 맞아. 조심하시라고. 근데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이렇게 호기심 갖는 순간 이제 예전에 좀 그런 거를 많이 읽어봤는데 그 네. 네이트판 같은데 이렇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자기 실화라 그러면서 귀신 본 경험담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약간 자기가 이렇게 영을 느끼는 그런 감 같은 게 있다고 네. 막 올리는데 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홀로 숨바꼭질 이런 거 아세요? 네, 저 알아요. 막 그런 거 네.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난다고. 맞아요. 이런 게 뭐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 않고 우스운 일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그런. 맞아요. 정말 무언가가 있으면 왜 그런 걸 하지? 진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정말 겁이 없나 봐요. 우리 음악 작가가 반응이 아주 막 해보고 싶은 반응이네요.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한번 혼자 해볼 것 같은 위험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맞아. 마세요. 그런 거 진짜 잘못했다고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럼 이렇게 이 무서운 분위기,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다음 세 번째 곡을 듣고 사연을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곡은 이적 어느 날.
두 번째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몸보다도 정신적으로 더 많이 힘든 때가 종종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서 하는 공부여서였는지 더 부담감이 커서 힘들었던 시절인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제게는 예전부터 있던 버릇이 있었는데 뭐 어느 여자나 다 그렇겠지만 비춰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항상 제 모습을 비춰보는 거였습니다. 손거울은 당연히 필수였죠. 공부를 하다가도 버릇처럼 2시간에 한 번씩은 꼭 손거울을 봤습니다. 그때는 10월달에 큰 시험을 앞두고 학원 문이 닫을 때까지 자습을 하고 있었죠. 노량진 학원은 다르게 저희 학원은 비교적 문을 일찍 닫는 편이었는데 10시 반이면 문을 닫았기 때문에 10시 20분 정도부터 학원생들을 내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7층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9시 반쯤 되면 슬슬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10시쯤이면 끝까지 남는 소수의 몇 명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직도 기억나는데 금요일이었었고 날이 날인지라 몇 명 남지 않았었죠. 저는 그 틈을 타 일찍이 제가 평소에 제일 탐내하던 맨 앞자리에 앉아 열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책을 읽다가 갖고 다니던 작은 손거울을 꺼내 여느 때처럼 얼굴을 한번 비춰보았습니다. 그냥 평소 버릇처럼 무언가를 보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꺼내서 슬쩍 본데 화들짝 놀라 악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얼굴과 어깨 사이로 어떤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도 아니고 제 바로 뒤에 제 어깨 너머로 보듯이요. 고개를 빼꼼히 내민 것처럼요. 순간적으로 소리를 질러서 다른 분께 죄송해서 급히 뒤를 돌아보며 죄송하다고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있던 분 2명 정도는 바람을 쐬러 갔는지 자습실엔 저도 모르는 새 혼자 남겨져 있었죠. 다시 앞을 보고 앉아 차근차근 생각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헛개비가 보인다고 생각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책을 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어깨 바로 뒤에서 무언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천장 위에 매달린 무언가가 어깨를 중점으로 앞뒤로 흔들흔들 거리는 기분이요. 책이 눈에 들어올 리가 만무했고 그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려서 눈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몸을 잔뜩 움츠린 채로 한동안 있었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고 한참 뒤에 문이 열리며 정리하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겨우 가위에서 깨어난 것처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겨우 3분 5분 새였더라고요. 별로 무서운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그 남자의 얼굴과 장면을 상상하지는 마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연 감사하고요. 무서운데요? 무서운 얘기 아니라잖아요. 되게 무서워. 그니까요. 와 도대체 이런 경험은 다들 어떻게 사실 남자 얼굴 상상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저 여자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남자라고 여기서 마지막에 얘기해서 그니까요. 저 왠지 거울 여자 손거울만 진짜 이런 거 소름 끼친다.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처녀 귀신이 뒤에 있을 것 같은데 막 머리 이렇게 내려뜨리고 웃고 있으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엄마나 와우. 아무튼 저라면은 이런 자습실에서 이런 경험을 얻게 된다면 절대 다시는 이곳에서 공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자습실에서 혼자 공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집에서 공부하는 게 짱이죠. 아우 집에서도 근데 나 혼자 있는 거 어쩔 때 무서워. 집에서도 하긴 밤에 무서울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생각을 하다 보면은 되게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파고들게 되죠. 네, 계속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은 집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이제 목욕하고 딱 하고 나가려고 그런 이렇게 안에서 머리를 빗고 있는데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못 나가겠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진짜 가족들 올 때까지 그냥 화장실에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 그런 인기척 그러니까 막 들리면 중학생 때여서 좀 더 무서웠는데 네네. 그냥 요즘에 그냥 막 배짜라 이러고 나가는데 나 귀신아 나오면 나올 수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거. 진짜 막 중학교 때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막 그죠. 밖에서 이렇게 말소리 같은 거 들리는 느낌 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서워요. 그렇죠. 혼자 아무래도. 있는데. 뭐 아파트였어요? 예, 아파트. 그렇구나. 무서울 때 그 정도면 무서울 것 같아요. 중학생. 아파트 살 때 무슨 일이 있어본 적 있으세요? 네네네. 저 옛날에 어렸을 때 하나 있는데 아마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이것도. 왜냐면 제가 유일하게 경험한 그 무서운 경험이거든요.
근데 제 아파트 14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층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층수 중요하지 않고 제가 그때 집에 불을 다 끄고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왜 불을 다 끄고 영화를 보고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영화는 딱 불 끄고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영화관 있어서 같은 느낌? 네네네 불 다 끄고 제 방만 켜놓고 진짜 무섭다.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네. 제 방이 그러니까 마루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빛이 보여요. 네. 근데 영화에 빠져서 한참 몰두하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제 켜져 있는 제 방 불빛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무섭지만 가서 빼꼼 보고 근데 아무도 없어요. 저는 보지도 못해요, 진짜. 아 진짜요?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켰어요. 다시 스위치를 켰는데 아무도 없어서 제 오빠 방에 가서 이제 혹시 내 방에 와서 장난치고 갔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전혀 자기는 막 자고 있으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나가. 네, 나가 잘 거야. 그래서 뭐지? 누가 불 껐지? 했는데 그리고 그냥 또 계속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렸을 때 되게 무서워서 되게 지금까지 남는 것 같아요. 되게 미스터리예요. 아직도. 누가 껐는지. 무섭다.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그런 적 있었어요. 네. 모르는 사람이 네. 그 인터폰 누르면 얼굴 보이잖아요. 한국 아파트는. 알죠. 근데 되게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네. 엄마가 아직 안 왔고 네. 동생이랑 둘이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벨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폰을 봤는데 생판 모르는 아저씨인 거야. 그러면서 막 계속 두들겨.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멈췄어. 간 줄 알았는데 또 한 5분 있다가 또 두들기는 거야. 뭐지?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날 엄마한테 들어올 때 조심해서 들어오라고 혹시 모르니까 현관문에. 네네네. 왜냐면 한 번은 네. 이제 제가 그때는 2층에 살 때인데 대학로 근처에서 2층에 사는데 당일도 그때는 이제 엄마가 같이 이제 삼촌이랑 같이 집에 뭐를 가지러 가는 길이었는데 집 앞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 되게 무서웠어요 그때도. 그런 얘기 들었을 때도 네. 막 나 집에 갔을 때 그럴까 봐 그런 적도 많았고 또 제가 그 집에 살 때는 그 왜 아파트 여기는 네. 콘도에 창문이 없잖아요 복도에. 근데 한국은 복도에 창문이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복도 창문이 있는 방이 공부방이었는데 그 엄마가 이상하게 그때는 구조를 컴퓨터를 하면은 그 창문을 등지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창문이 내 뒤통수 쪽으로 있는데 이렇게 비치지 않아요? 컴퓨터 화면에 창문이 보이지 않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보이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화면이 밝으니까 뭐 비춰서 보이진 않는데 너무 뒤통수가 불안한 거예요 항상. 이상하게. 네네네. 그래서 진짜 컴퓨터를 옆으로 보면서 했어요. 막 네. 너무 무서워갖고.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좀 약간 무서운 게 많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창문이랑 화장실이랄까요? 왠지 네, 모르게 거기도 그렇고 좀 많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서운데요. 아무튼 희재 씨는 그나저나 미시사가에 사시는데 네. 미시사가는 가로등도 얼마 없고 막 그래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무섭지 않나요? 혼자 집에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다운타운에 있으면 오히려 되게 가로등이 없으면 무서웠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미시사가는 되게 한적하고 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좀 그건 덜한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시골. 아니야, 근데 시골길도 지금 생각하니까 좀 무섭네요. 그죠. 공포의 길 너무 읽었더니 시골길도 좀 무서운. 네. 그래도 이상하게 미시사가에서는 좀 캐나다에 오니까 귀신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훨씬 많이 들었었거든요. 한국 귀신이 무섭죠. 네, 근데 캐나다까지는 뭔가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죠. 여기는 뭐죠? 되게 괴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귀신보다는. 그리고 홀령을 믿으면 약간 엑소시즘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엑소시스트? 맞아요. 아무튼 귀신하면 한국 귀신 가장 무서운데요. 네. 저희는 이 무서운 기운을 받으면서 다음 세 번째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20대 남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귀신과 비슷한 경험을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번 해봤어요. 저는 궁금하지도 않았고
평소에 귀신을 보고 싶다고 얘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온하게 살던 어느 날 급작스럽게 경험한 것이라서 그때 이후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더더욱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하지 않아요. 별로 대단한 귀신 경험담은 아니고 이게 진짜 귀신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 일이지만 저는 이런 느낌을 살면서 처음 느껴봤기 때문에 더 강하게 어떤 존재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모두들 가위 눌린 분들은 주변에 많을 텐데요. 제 얘기도 여타 다른 분들 가위 눌린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제 딴에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건 진짜 제 경험담이니까 무튼 제가 고등학생 때 학교에 갔다 와서 초저녁이 될랑말랑 할 때에 몸이 그리 피로하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누워서 가만히 있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잠든 지 체감상 한 5분? 10분 정도 지났는데 저도 모르게 잠에서 깨게 되더라고요. 짧게 자고서 나도 모르게 눈이 떠지는 순간 깜짝 놀랐는데 제 스스로 제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속으로 놀랐습니다. 진짜 정신만 깨어있고 눈꺼풀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정도였고 제 스스로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도 제 손가락, 발가락, 목 어디 한 곳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걸 머릿속으로 인지하게 된 게 3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듣기만 하던 가위에 눌린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로 발가락 끝에서부터 가로 열고 그 당시 왼쪽 옆으로 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는데 가로 닫고 피가 안 통해 저리는 느낌이란과 한기가 느껴질 때 소름 끼치는 피부의 느낌이 섞여지면서 누가 이런 소름이란 걸 손가락으로 뿌리듯 발가락에서부터 얼굴, 코끝까지 몇 초에 걸쳐서 쫙 끼쳐지더라고요. 근데 더 심각했던 건 이거 다음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소름이 꽤 길게 지속되었고 온몸에 털이 쭈뼛 선 것 같은 기분에 몸은 그냥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렇게 이게 뭐지? 이 기분이 너무 싫어서 정말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찰나에 귀에서 엄청 고주파 하이 프리퀀시가 중간 그 하이 프리퀀시랑 중간 음역대가 뒤섞이면서 나오는 소리가 귀에서 이어폰을 꽂은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들려드리고 싶지만 글로 표현하자면 이런 소리? 이거보다 좀 더 높나? 아무튼 근데 엄청 섬뜩한 소리예요. 테이프를 뒤로 감는 소리나 화이트 노이즈 비슷한데 더 시끄럽고 소름 끼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소리만으로도 소름이 끼치는데 무언가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햇빛이나 빛이 밝은 한 곳을 오랫동안 쳐다봤다가 어두운 곳을 보면 남는 그런 잔상 같은 느낌으로 머리가 아주 긴 여자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눈알은 없었던 것 같고 이상하게 잔상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자세하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꿈이 아니었다고는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눈을 뜨고 있었고 내 정신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다는 자각을 확실하게 한 상태여서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소름이 계속 끼치는 상태에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귀에서는 테이프를 뒤로 감는 소리랑 여자 사람이 엄청 높은 음으로 소리 지르는 노이즈가 섞인 게 계속 들리면서 내 앞에서는 눈 없는 여자 사람 잔상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제 방은 어두웠는데 그것만 엄청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렇게 너무 괴로워서 속으로 막 욕을 했는데 어느 순간 까딱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가위에서 바로 깨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더 이상 했던 거는 저희 아버지도 제가 가위 눌린 같은 주에 가위를 3번이나 눌리셨다는 거예요. 저보다 더 심하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십자가로 귀신 쫓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묻기도 하고 테마사가 귀신 쫓는 법이라고 해서 별의 별 수를 쓰면서 아빠 가위를 깨우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내 어떤 현상으로 인해 환상을 본다라고 간단히 기술할 수 있겠지만
직접 겪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건 어떤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더라고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과 예. 가위 눌려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가위 눌린다는 그 데피니션을 약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가 가위 눌린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러니까 저는 가위 눌린다는 게 굳이 귀신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약간 뭐 몸을 아무튼 몸을 꼼짝없이 꼼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특이한 무슨 형상 같은 게 보인다거나 이런 것도 가위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 막 꼭 무슨 처녀 귀신이 뭐 목을 조르고 막 몸을 재우는 그런 느낌을 가위 눌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 주위에도 좀 가위 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눌려보신 적은? 네, 저 어렸을 때 이것도 제가 살던 아파트에 뭐가 있었나 봐요. 그것도 그 영화 보면서 네, 불 꺼진 그 제 방에서 그 경험담 한 건데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위 눌린 게. 그래서 그 가위였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몸을 꼼짝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주파 하이 프리퀀시가 이런 소리가 삐 같은 소리 있죠. 이명 소리 가끔 들리는 그런 이명 소리 같은 게 삐 들리면서 막 검정색 좀 이렇게 말하면 웃긴데 검정색 도형 아세요? 막 세모 동그라미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도형들이 막 이렇게 엄청 커지면서 저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제가 숨을 못 쉬는 그런. 되게 그 당시에 수학이 싫어서. 제가 이과가 아니어서 지오메트리가 싫어서. 저 수학이 싫어요. 그런 경험담이 있는데. 근데 좀 진짜 저희 집은 워낙에 이런 거를 좀 안 믿으려고 하는 편인데 일단 저희 엄마는 정말 이런 거를 별로 믿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믿지도 않고 그냥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되게 이런 거를 그냥 미신이야라고 생각했었다가 수맥을 네네네 알아요. 좀 믿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제 저랑 제 동생이 먼저 이제 캐나다에 왔었고 저희 어머니는 아직 한국에 계셨었는데 이제 주변에 갑자기 그런 왜 수맥 같은 거 전문가 같은 그런 사람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저도 그렇고 뭐 수맥 그거 다 손으로 돌리는 거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TV에서 봤을 때도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그냥 뭐 반신반의하면서 빌려서 왔대요. 그 쇠 있잖아요. 그 젓가락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빌려왔는데 이제 엄마가 집에 이렇게 그 수맥 탐지기를 진짜 엄마가 들고 사는데 진짜 그냥 다 안 움직여서 엄마는 뭐야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침대에 갔는데 머리 놓는데 오마이갓. 진짜 빙글빙글 돌았대요. 오마이갓. 진짜 그래서 엄마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되게 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자꾸 자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갖고 거실에서 생활했을 때 저 소름 돋았어요. 저 그런 거 저도 수맥 믿거든요. 저는 진짜 저희 집도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직접 보고 나니까 믿을 수밖에 없대요. 좀 소름 돋았습니다. 특히 그것도 머리 부분. 자는 그렇게 부분에 그렇게 수맥이 흐르면은 어떻게 저도 그게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게 수맥이 무슨 이렇게 혼들이 지나가는 그런 맥이라고. 그죠. 영들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침대를 놓은 자리가 원래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침대를 놓고 몰려온 건지 그게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그게 뭐 풍수질에서는 항상 원래 있는 건데 사람이 거기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 생각하면 참 저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참 수맥 무서운데요. 그래서 북쪽에 머리 놓지 말라고 하는 것도 몰랐어요. 왠지 그게 죽은 사람을 묘지에 그렇게 묻는다고. 그죠. 참 무섭네요. 그러게요. 왜 가위 아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가위 깨는 방법이 있다고 옛날에도 막 주기도문 외우면은 막 깨운다고 했는데 뭐 어떤 분이 이렇게
했는데 귀신이 오히려 이렇게 코웃음을 치면서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웠다는 그런 네. 설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길 수도 있는데 그걸 진짜 상상을 들으면 하잖아요. 정말 무서워요. 진짜 가위 눌렀는데 귀신을 보는데 그거 거꾸로 외운다고 생각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그럼요.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불 끄고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정말 무서우실 거예요. 진짜 그래서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그 네. 주원 때문에 저는 한동안 네. 침대에서도 자기 전에 이불을 이렇게 풀럭거리면서 못 덮겠는 거예요. 뭘 볼까 봐. 그거 한번 보고 나면은 그렇죠. 네. 덮고서도 그런 거 볼까 봐 네. 옆으로 자면은 안 오겠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네. 저 혼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침대나 뭐 잠과 관련된 그런 귀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무섭게 말해요. 오늘 밤에 잘 잘 수 있을라나? 근데 왜 공포라는 게 네. 그렇대요. 이렇게 내가 일상에서 되게 평범한 건데 네. 뭔가 약간 평범한 거 다른 거를 보면 공포를 느낀대요, 사람은. 일상과 다름에서 느끼는 것. 맞아요. 그래서 왜 거울에 비추는 게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게 보이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제 포근함을 느껴야 되는데 다른 무언가가 느껴지는 거. 그런 거?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침대나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게 많지 않나 뭐 좀 그런 생각도 하는데 네. 예전에 막 뭐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없으셨어요? 이렇게 뭐 침대에서 약간 뭐 어떻게 자면 좀 무섭다던가 뭐 약간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있었는데. 저는 벽에 붙어서 자거나. 저 그거에 관련된 것도 너무 잘 안 믿는데. 진짜요? 저도요. 벽에 붙어서 자거나. 왜 벽에 붙어서 잤어요? 그러니까 지금 벽에 붙어서 자는 게 무섭다고. 아니 나는 벽에 붙어서 자요 저는. 정말요? 그럼 벽에 떨어져서 자요? 네. 왜요? 저는 그 벽에 붙어서 자면 귀신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벽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잘 수 있다는 그 벽을 형상을 할 수 있다는 그 귀신 이야기를 듣고 그 뒤로는 이제 벽에서 왠지 벽에 붙어서 자면은 벽 너머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벽을 뚫고 뭔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등 뒤가 empty한 느낌이 등 뒤에 공간이 비어있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등을 벽에 딱 붙이고 자요. 만약에 혼자 자면. 그래요? 네. 되게 틀리네요. 어렸을 때는 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친구가 가위에 눌렸는데 그 침대랑 벽 사이에 그 조그만한 공간에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침대 벽에다 딱 붙이고 자고. 그래서 더 저는 벽에 붙어졌죠. 거기 남아있으면은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저기 테크니션이 자꾸 이상한 무서운 동영상을 혼자 심하구나. 보고 계세요. 지금 정면만 보고 녹음해야 되겠네요. 그런 거 틀지 좀 마세요. 정말. 그래서 네. 근데 또 한동안 그렇게 자는데 침대에 공간이 남아있으면 귀신이 옆에서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딱 붙어서 자는 희재 씨도 있고. 저는 뭐 발도 다 덮고 그러고 잤었어요 한동안. 얼굴만 내놓고. 귀엽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아무튼 저희는 그럼 이쯤에서 분위기를 돋구는 음악을 다시 듣고 올게요. 영화 오맨이라고 되게 유명한 공포 영화인데 다들 아시겠죠? 아무래도 영화 오맨의 테마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Ready.
다음 사연은 또 익명으로 온 사연이네요. 친구랑 1학년 때 1학년이라는 거는 하숙이란다. 자취 얘기가 나오니까 대학생 때겠죠? 네. 친구와 대학교 1학년 때 토론토 엘름 스트릿에 살았을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새벽 1시쯤에 잠시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갔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집이 밖에서 봤을 때 건물 어디쯤인가 보려고 건물 바로 앞에서 집을 바라본 적이 있었어요. 집이 3층 맨 끝쪽이라 찾기는 쉬웠는데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환하게 켜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새벽 1시여서 집안 불이 전부 환하게 다 켜져 있는 집은 저희 집을 포함해 겨우 2-3집도 안 돼서 헷갈릴 수가 없었는데 그 당시는 그냥 같이 사는 친구가 불을 안 끄고 나갔나 싶었죠. 별 생각 없이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으로 바로 들어왔는데 문을 따고 들어오자마자 집안이 온통 칠흑처럼 까매서 좀 이상했었어요. 건물 밖에서 집을 확인하고 편의점에 들렸다 집에 오는 것까지 채 10분도 안 됐었는데 사실 저희 집에 애초에 불은 다 켜져 있지도 않았던 거죠.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보니 그날 낮에 제가 외출하고 나서 자기도 집안에 불을 다 꺼놓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3층이었는데 건물 3층을 통틀어서 불이 켜진 집은 우리 집밖에 없었거든요. 아직도 이날 생각하면 좀 이상하네요. 네, 진짜 저러면 집에 들어가기 정말 무섭지 않나요?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맞아. 네, 사람이 더 무섭다고. 진짜 사람 생각날 것 같아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있으면 어떡해. 저는 사실 이런 일을 네. 혼자서 겪어봤는데 정말요? 알고 보니까 네. 제가 건물 뒤편에서 갖고 네. 세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 집이죠. 마주보고 있는 집. 그래서 네. 저 혼자 세어보고 막 네. 너무 시겁한 거예요. 집에 네. 가갖고 네.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이거 뭐야? 아까 그랬는데 네. 그냥 저 혼자 그래 잘못 본 거겠지 막 이러면서 되게 자기 최면을 막 걸면서 또 항상 무서웠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집에 딱 다시 오면서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창문에서 본 풍경은 이쪽이 아니었는데 약간 이러면서 귀엽네요. 그거는. 네. 혼자 되게 시겁했어요. 네, 뭐 저런 희재 씨 같은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방에 불 꺼놓은 줄 알았는데 켜져 있고 뭐 아니면 뭐 컵을 뭐 책꽂이에 올려놓을 일이 없는데 거기 있다던가 뭐 그런 경험 말이죠. 네. 네. 그런 일 있으세요? 막 글쎄요. 약간 이질감 느껴지는 그런 거? 그런 거는 꽤 많았는데 너무 많아서 잘 생각이 항상 좀 약간 제가 그게 근데 건망증이랑 겹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은 정말 확실하게 자기가 컵을 한 번은 화장실에 있었더나?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다 갖다 놓을 일이 없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갖다 놓을 수 없는 그 예전에는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막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왔었는데 어떤 사람이 항상 자기가 집에 오면은 분명 자기가 아침에 오늘 집에 와서 저녁은 이걸 먹어야 되겠다 없고 컵을 다 씻어서 넣어놨는데 다시 다 거실에 놔져 있고 그런 게 너무 이상해갖고 집에 CCTV를 달았는데 알고 보니까 통풍구를 통해서 노숙자가 들어와서 생활하는 거야. 자기가 없는 새. 어머 그거 진짜 있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진짜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완전 무서워. 와, 그거 진짜 소름을 끼치네요. 누가 남이 자기 집에 들어왔던 그 흔적을 남기는 거 보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 CCTV를 다시 보는 순간 정말 무서워서 나는 진짜 CCTV 나 혼자 확인 못할 것 같아요. 정말요? 무서운데. 남한테 부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무섭네요. 자, 네, 그러면 마지막 사연은 꾸리꾸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서운 실화는 없어서 제 친구가 추천해준 영화 하나를 추천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친구들 사이에서 상상도 못했던 백인 친구가 추천해준 일본 영화인데요. 주온이나 링, 삭시나리 같은 영화와는 다르게 좀 그냥 이상한 영화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옴니버스식으로 되어 있는데 3편 정도가 들어있는 언홀리 우먼, 일본 말로는 코아이 온나? 정확한 해석은 무서운 여자인 것 같네요. 제 친구가 기억하는 것은 누더기 여자라는 편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친구의 설명으로는 어떤 평범한 남자가 지인에게서 여자를 소개받는데 소개 장소에 나갔더니 뭔 누더기 같은 포대자루를 상체 전체에 뒤집어 쓴 여자가 나오는데 남자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다리가 예뻐서
계속 만남을 가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진짜 이상하죠? 전 처음에 설명을 들으면서 진짜 이상하다. 역시 일본 사람들의 상상력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요상해. 그 중에 첫 번째 편인지는 빨간 옷 여자 귀신이 나온다는데 사진을 보고 시겁했습니다. 전형적인 일본 여자 귀신의 모습이랄까요? 그런 여자가 빨간 옷을 입고 웃으며 쫓아오는 그런 느낌이요. 어쨌든 네이버에서 어떤 분은 일본의 다세포 소녀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일본만이 만들 수 있는 독특한 공포영화다 라고 평하니 한번 보시고 직접 평가해보세요. 특히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인 슬래셔나 고어에 질리신 분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빨간 옷 입은 여자가 쫓아온다고. 네, 빨간 마스크 생각나는데요. 예전에 그것 때문에도 한창 저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한창 유명했었죠. 빨간 마스크 막 입 찢어진 여자가 막 쫓아온다고.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 저도요. 언제 초등학교 막 6학년, 5학년 막 이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집에 한국은 아파트에 불 꺼져 있잖아요. 계단에 그 사람 가면 켜지잖아요. 네, 기억나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 깜깜한 계단이. 맞아요. 그게 일본에서 넘어온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인가? 네, 그래서 막 그 일본에서 건너왔다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빨간 마스크가 왔다고 그러면서 학교 휴교령 내렸다고 막 그 일본에서 그랬다고 막 루머가 되게 심했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되게 그랬었는데. 그죠. 그때 당시에 되게 그런 괴담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 유독. 무서운 게 딱 좋아라는 책 아세요? 그런 거 읽고서. 맞아요. 그런 괴담 되게 많았죠. 뭐 학교에서 밤 늦게 화장실에 무슨 막 빨간 시험지부터 시작해갖고 막 뭐 축구 골대 아래서 뭐가 튀어나온다, 학교에 동상이 움직인다, 뭐 강시가 뛰어다니네, 막 빨간색 손, 뭐 빨간색 눈물, 뭐 맨날 빨간색. 근데 빨간 옷 입은 여자는 제가 이거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찾아보셨군요. 또. 웃는 모습이 정말 소름 끼쳐요. 저는 굳이 빨간 옷 입지 않고 빨간 마스크가 아니어도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 무서울 것 같은데요. 특히 여자가 쫓아오는 것도 되게 무섭다. 남자가 쫓아오는 것도 무서운데. 둘 다 무서워요. 여자 쫓아오도 무섭고 뭐가 더 무섭지? 둘 다 무섭네요. 여자가 쫓아오면 좀 미친 여자일 것 같은 느낌이고, 왠지 여자가 쫓아오면 100% 이상할 것 같고. 도망가야죠 얼른. 남자가 쫓아와도 무섭다. 남자 쫓아도 둘 다 사람이 무섭다. 근데 귀신도 무서워요. 네, 어쩔 때는 뭐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들. 그 질문.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집에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뒤돌아봤을 때 사람인 게 더 무서울 것 같냐, 귀신인 게 더 무서울 것 같냐? 제가 그걸 생각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무래도 스트레인저가 더, 왜냐면 죽일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칼로 찌르다가. 근데 우리 음악 작가는 귀신도 죽일 수 있다고. 혼자서 지금 무서운 동영상을 계속 보시고 계십니다. 정말 굉장하시네요. 그나저나 벌써 뭐 아쉽지만 벌써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네, 아쉽게도. 네,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다음 주에도, 그러니까 2주 후에 흥미진진 식은땀을 지게 하는 냠냥 특집 2부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2주 뒤에 8월 13일 수요일 밤 10시에 저희 믹슬러 채널에서 본방사수 해주세요. 밤에 들으면 더욱 서늘하니까요. 그리고 사연들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facebook.com RIDIODKB로 들어오셔서 많이 메시지로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 서베이 링크에서도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사진은 보내주지 마시고요. 누가 더 무서운 스토리를 갖고 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곡을 들으며 14호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곡은 자우림의 낙하고요. 그나저나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신 휘재씨, 소감 한마디. 되게 너무 몸을 움츠려서 일단 근육이 많이 힘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피부가 까무잡잡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창백해지는 게 느껴질 정도네요. 보여요. 저도 느꼈어요. 식은땀이 막 등에 흐를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막 희재씨가 평소에 되게 말 많고 활발했는데 오늘따라 유독 차분하죠. 네, 차분하고 말도 없고 분위기에 집에 뭔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어쩌나요? 유진 씨는 어떠셨는지? 네.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아, 희재 씨와 즐거우셨구나. 네, 희재 씨와 함께해서 되게 즐거웠고, 네. 그리고 희재 씨가 또 워낙 입담이 좋으셔서 무서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겁이 많아서 무서운 얘기가 많아요. 제가 무서운 얘기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보는 것도 좋아하고. 다음 주에는 더 네. 재밌는 사연 많기를. 네, 다음 주에 더 소름 끼치고 오싹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무리 인사로 안녕을 외칠게요. 네. 모두 안녕. 안타깝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 여고생 2명이 함께 아파트 18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숨졌습니다. 모두들 잠든 새벽 3시 나는 옥상에 올라왔죠. 하얀색 십자가 붉은빛 십자가